자, 오늘 기관운영법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관운영법이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그 틀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실이라는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하는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나타나고, 왜냐하면 상담사가 되시게 되면 상담실을 통해서 이제 이걸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3급, 2급, 1급이 있으면 3급에서 내가 혼자 하겠다, 가정에서 내가 상담사로 역할을 하겠다 하셔도 되고, 2급 정도 되면 뭐 교회에서 뭐 리더로 내가 아는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3급, 1급에 올라오게 되면 그럼 이제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수준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배운 거는 엄청난데 이걸 뭐 교회 성도들이나 가정에게 하는 게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1급에서는 다 정신과 질환을 다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정신과 질환을 상담실에서 다뤄야만 해요. 상담실엔 웬만한 부부 문제도 안 와요. 아주 극도의 부부 문제로 와야 이제 상담을 받을 만하지. 누가 유료 상담을 간단한 싸운 걸로 누가 오겠어요? 그렇게는 안 와요. 교회 안에서야 싸운 거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건 이건 교회 안에서 되는데, 교회 밖으로 이건 비밀이고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고. 전에도 이제 가정 폭력이 일어났어요. 가정 폭력인데 교회 중직자.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는 절대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폭력성,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폭력적이니까 애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지금 이게 기독교 가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가정이 이제 중직자고 또 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하지만 지금 이게 막 풍지박산이 나게 될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 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상담실로 오는 것들을 좀 감당하기 어렵죠. 뭐그 이외에 뭐 정신과 질환, 뭐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각종 뭐 망상, 환상, 뭐 별의별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다루는 게 이제 1급이에요. 그러니까 1급을 배우게 되면 그럼 자연히 기관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하는지를 배우시게 돼요. 그게 이제 이 과목이에요. 기관운영법의 강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법은 성경적 상담실이나 상담센터 등의 기관을 운영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관 운영은 말 그대로 배워서 자기가 상담실을 이제 운영하는 혹은 또 감당하는 그런 수준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상담실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계속 이제 홍보문을 보내고 또 지금 전국 교회로 확장을 해서 성형 상담을 교회에서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잘 되면 목사님들이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은 쉬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이걸 해보자라고 할 때 특별한 어떤 이 기관을 세팅하게 돼요. 또 그래야만 이게 그 비밀 유지가 돼요. 안 그러고 이걸 네, 구역장들한테 했다, 이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쫙 퍼져나가요. 그걸 이제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건 목사님도 몰라줘야 돼.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게 되면 얼굴 못 쳐다보고 또 교회에서도 소문나면 안 좋단 말이에요. 다만 어디 보내는 게 좀 걱정스러우니까. 심리 상담 가서 괜히 망하면 어떡하겠어요. 예전에 심리 상담을 받다가 이제 저희로 왔는데, 심리 상담을 애 왕따로 심리 상담을 갔더니 학교 자퇴시키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웠더니 이혼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황당해서, 아니 학교 자퇴하면 애는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아니 우리 이혼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 거 상관없다고. 그거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혼 위기 몰리고 자퇴 위기 몰리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애가 아주 어떤
정신과 질환을 나타낸 거예요. 망상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그러니까 얘 입원시켜야 된다고 해서 정신과로 소개해서 정신과 입원하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약 먹이고 하다 안 돼서 우리를 찾아오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그건 진짜 그건 안 좋은 거다. 요거를 이겨나가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애랑 상담하고 부모랑 상담하고 그렇게 상담해가지고 다시 부부는 화해하고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애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 왕따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왕따는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학년에서 못 견디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따는 중학교 때 생긴 건데 왕따로 인한 괴로움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대인 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또 잘 적응하게 하고. 그러니 주변에 또 도와주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히 심리상담실 잘못 갔다가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고 교회 내에서 이걸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거 담당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다 망가뜨려요. 가장 기본적인 비밀 유지도 못하면 그거는 병원에서 이제 오염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병원에서 병으로 올만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실 하려고 할 때 이걸 공부한 사람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회 외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또 우리 그렇게 해서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네, 목회자나 혹은 또 어떤 이런 부분에 아주 그냥 소망이 있는 분들은 기관을 운영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소원 상담센터에 무슨 집으로 해서 어디 소원 상담센터 뭐 지역 이름을 붙여서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우리 고려해서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소원 상담센터 하면은 성형 상담 그러면 소원 상담센터로 검색도 다 되고 또 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그럴 때 또 웨스트민스터 상담 성형 상담이라는 어떤 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기 이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저희의 어떤 브랜치로 해도 되고 여하튼 그런 기관을 운영하려고 할 때 어떤 게 필요한가 이제 이거를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저희도 이걸 운영을 해 보면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고 또 적용하고 또 피상담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노하우가 쌓였거든요. 그런 노하우들을 제공하고 또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운영법 배우면서 기관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상담실을 만들면 어떻게 이제 상담실을 세팅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시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상담 기관이 어떻게 상담실이건 부속 상담실이건 아니면 상담센터건 상담 기관이 어떻게 피상담자와 상담자를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걸 배우시게 돼요. 피상담자를 돕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상담자를 또 도와야 되겠어요. 혼자 상담한다 하더라도 기관에 어떤 분이 우리에게서 배운 어떤 분이 상담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 상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해봤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보호가 안 돼요. 그걸 보호하는 방법. 안 그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인데 무턱대고 덜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이냐. 그 사람이 결국은 돕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줄을 이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뛰어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몸에 줄을 이어서 연결해서 그 연결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고 뛰어 들어와 주세요 하는데 덜컥 뛰어들었다가는 큰일 나고 나중에 위험해져요. 잘못 안 좋게 되면 되게 위험한 거죠. 자살 충동이나 이런 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괜히 잘못 상담했다가 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난감하죠. 그리고 도의적 책임도 있고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도 소지가 있어요. 아직은 없지만 그렇게까지. 근데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사소한 걸로 소송이 걸려서 소송으로 또 아주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건지 그런 과정이 아주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했던 일들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상담자도 상담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쌓아져 가야 되는데 그냥 막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러면 말은 다 사라져요. 기억은 다 약해져요.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를 했지? 저도 시간마다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를 듣는데 안 적어 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 또 어려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한 기록을 남겨. 그래야 그거 딱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그리고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는데 그렇지 한 주 동안 그걸 어떻게 나도 살아야지 네? 삶을 살아야지 기억이 들어오는데 기억에서 잊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뒤서 가끔씩 보면 저는 다 기억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아시죠? 그럴 때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모를 때도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척을 해야 돼. 엉켜요. 엉켜. 네. 비슷한 단계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다 보면 이 사람이었던가 이 사람이었던가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아는 척을 하고 일단 그리고 가능한 빨리 이제 열어보는 거야. 아 그러면 아 여기 있구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도 이게 자료가 만들어져야 돼요. 언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고 그것을 얘기를 어떻게 했고 그럴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줬고 뭐 한 명 가지고 할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도 이제 10명, 20명 넘어가게 되고 또 그걸 무슨 얘기가 되었는지를 지도를 받으려면 또 역시 이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을 만들 때 너무 또 바라는 바고 또 좋은 바고 그래서 제가 늘 상담을 하면서 저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기도만 할 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 자신도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헤쳐나가는 거죠. 그랬던 적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틀을 좀 마련해야 되겠어요. 기관 운영법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뭐가 문제일까? 보면 그럼 뭐 어떻게 하셨는데요? 보면 뭐 언제 접근을 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이제 바로 기관 운영법에 이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비상담자를 돕고 상담자를 도와요. 상담 회기를 진행하게 되죠. 한 번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행이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이렇게 늘어나기도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비상담자가 늘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거 괜찮아요? 저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열매로 나타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좀 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세부적인 기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관 운영법의 특징이 되겠어요. 한 사람의 성령 상담사가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는 없고 기관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땐 저 혼자서 다 했지만 저 혼자서 연락받고 저 혼자서 일정 짜고 저 혼자서 상담해주고 또 뭐 연락받고 뭐 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다 무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걸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나면서 그런 걸 같이 해보기로 하면서 이게 하던 일을 조금씩 나눠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관 사역 속에서는 상담실에 예를 들어서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임나임 집사님이
상담실장이 됐다. 그럼 이제 상담실장으로서 민나 이사님이 새로운 사람을 또 이렇게 도와줘요. 기관 사역이 이게 계속 이게 뭐랄까 순환돼야 돼. 안 그러면 혼자서 하다가 혼자 지치면 그 문 닫아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고 임나이사님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돕고 싶어요. 들어오면 그럼 이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돕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돕는 사람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제 상담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그럼 배우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돕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넓혀갈 때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알아봐야 되겠죠. 한때 그 교회 상담실이 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좀 초기였는데 그때 막 되게 붐이 일어서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 2005, 2006.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그런 어떤 질문도 받고 요청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때 뭐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다 시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의 기관과 이게 잘 유대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이 성교 상담이 아니니까 심리 상담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분명히 헌신하라고 가르쳤는데 심리 상담실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걸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딱 생각할 때 이게 상담실을 굳이 둘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자꾸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과 충돌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히려 이게 그걸 해야 됩니다. 또 그걸 도울 수 있게 혹은 그걸 잘 설명할 수 있게. 그래서 더 좋은 성도로 일꾼으로 이렇게 내보냈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막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저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걸 해결해 버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더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이제 듣고 상담이라는 게 심리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니구나 해서 한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한풀 꺾였어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은 이미 쓴맛을 봤기 때문에 성령 상담으로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마치 군대에서 의무실이 있어서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또 좋은 군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회복이 되고 또 좋은 사역으로 투입이 되고 또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기관이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참여하는데 목표를 둬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학습자는 이러한 학습 내용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를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이어지는 세션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배운 다음에 이제 과정이 실습생 지금 이게 이제 실습생이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과목 수준이 그래서 전체적인 과목 수준이 과정을 한번 가보면 과목 수준이 실습이란 말이죠. 실습을 하면서 이걸 배우면서 실습도 해야 돼요. 하면서 그러면서 다 배우고 나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인턴 상담도 하고 또 담당 간사 역할도 하고 간사 일도 맡고 그래서 실제 피상담자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매번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아예 한 번에 배워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 개요로 뭘 배우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자,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잘 이해가 되셨거나 아니면은 아직 뭐가 궁금한지 잘 모르시겠거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목차로 넘어가 보죠. 이 목차를 보시면 여기서 많이 봤다 생각하실 거예요. 상담 신청, 상담 소감, 온라인 상담실, 과제 답변, 네이버 지식인, 상담 일정, 상담 과제, 사전 질문, 그리고 넘어가면 상담 저널, 상담 차트, 세션 기록, 상담 기록. 이게 뭘까 하면 이게 뭐에서 따온 거냐면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실 파트 전체가 바로 요 목차예요. 상담실 파트의 전체가. 그래서 여기 상담 신청, 소감, 온라인 상담실, 과제 답변, 네이버 지식인, 상담 일정, 과제 이거 쭉 요거 하나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 파트에서 되어지는 모든 게시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배워야 상담실을 오픈을 하면 이런 이 체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만 해요. 만드셔야 돼요.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시든지 뭐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런 게 없다면 뭐 다른 거를 좀 저희가 하는 거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더 뭐 우리보다 더 예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항목이 이런 항목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 소원 상담센터에서 배웠던 상담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며 또 소감도 꼭 받아야 돼요. 소감은 어떻게 되며 또 그 다음에 교인들만 상담하면 안 돼요. 교인들만 상담하면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인들만 상담.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를 그걸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만 상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비밀 유지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사례가 그 사례가 그 사례. 그다음에 나중에는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넓혀야 돼요. 그래야 있는 사람도 내 사례인지 남의 사례인지 이게 잘 모르게 돼. 이렇게 헷갈리게 돼. 안 그러면 우리는 교인 상담만 하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 할 때 누군가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사례 하나 쓸 수가 없어요. 예시 하나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우리 얘기고 누구 딱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밀 유지가 힘들어요. 네.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이거를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겠구나 하고 그걸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품앗이 하는 거죠. 품앗이. 다른 교회를 돕던 혹은 다른 그래서 최소한 그 교회 내 상담실에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상담실에 가서 거기서도 성경 상담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럼 정말 확실하죠. 그럼 뭐 진짜 누군지 모르고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면 교회의 특성상 한 번 소문나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잘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제 답변,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가는 이제 포털 사이트예요. 네이버 지식인의 이제 그 상담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 그다음에 상담 일정을 어떻게 짜는지 상담 일정이 또 필요하고 또 저희가 다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해요. 일정 없이 하루 종일 뭐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받는다 또는 그냥 대기를 하다가 누군지 찾아오면 받는다. 이게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여튼 두 배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을 딱 하면 그러면 상담사도 마음의 준비가 돼서 그때 어떻게 해서 딱 만나서 그러다 보면 일정이 생겨요. 일정을 또 개설을 해야 되고 언제가 될 수 있는지 되는 시간 안 되는 시간 상담사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대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놔야 그래야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부메뉴로 인턴 상담. 우리는 이제 전문 상담, 인턴 상담이 나뉘어 있어서 인턴 상담은 똑같은 체계로 되어 있고 과제란 그다음에 사전 질문, 상담 저널, 상담 차트, 세션 기록, 상담 기록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내용을 해서 이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기관 운영법의 핵심이고, 이 파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이대로 갖다가 이제 기관을 만들기 위한 홈페이지 세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홈페이지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자료를 쌓고 거기서 진행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의미를 갖도록 하겠고, 자, 그럼 목차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상담 신청부터 한번 보죠. 상담 신청, 상담의 종류. 정식으로 신청하여 진행되는 상담에는 전문 상담, 일반 상담, 인턴 상담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상담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각 기관에서 뭔가 어떤 변형을 한다 할 때는 그거는 이제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잘 배우셔야 되겠어요. 저희 상담실도 보시면 상담 신청란에 들어가서 보면 전문 상담이 있죠. 그다음에 일반 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인턴 상담이 있어요. 세 가지가 각각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세 가지가 필요한가 하면 그를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전문 상담이다 하는 거는 원장이 직접 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관에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 거기에 어떤 담당자가 실장이다 하면은 상담 실장이다. 그럼 실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상담하는 거예요. 더 높은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상담을 통해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또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각 기관에서 이거가 안 되겠다,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구정경 목사님이 이제 이번 학기는 4월 중순 전부터 오실 수 있다고 하는데, 구정경 목사님이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세요. 네네네네. 네, 아주 열정이 많으세요. 오시기로 했어요. 부산에서 오세요. 부산에서 KTX 타고 한번 오셨었죠. 터미널에서. 이제 구정용 목사님이 이제 배워서 부산에 이걸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주 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하다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원장이 한다는 건 이제 그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직접 하시는 거고, 근데 거기서 상담이 안 된다 할 때는 그럼 이제 뭐 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지도를 받는다든지 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 최대의 상담이 전문 상담입니다. 그 밑에 상담이 일반 상담이 있고, 이름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정했어요. 일반 상담. 일반 상담은 뭐냐면은 1급 이상, 그 다음에 숙련자, 1급 이상 자격을 갖고 성경적 상담사 1급, 성경 상담사 1급이면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성경적 상담사 1급이다 하면 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사례 수집 60개,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100개고요. 답변 작성 60개, 지금까지 한 거는 100개고요. 상담 과정도 10명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료증을 주고 자격증을 준단 말이에요. 1급이면. 그 전까지는 그냥 2급이란 말이에요. 2급. 3급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고 지금은 아직 다 우리가 2급이에요. 아직 이걸 다 마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인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인턴 상담도 마치고 그리고 그걸 다 해보고 이제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1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위치가 원장보다는 안 될 때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반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 우리 소원상담센터에도 지금 일반 상담은 닫았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주로 그 밑에 인턴 상담이 제공이 되는 거죠. 인턴 상담이면은 2급 이상, 2급부터 3급으로 인턴 상담하기는 좀 어렵고 2급 이상, 2급이면 4학기를 마치고 4학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2급이 되겠어요. 2급을 마치면 사례 수집은 지금까지 총 40개, 그 다음에 답변 작성 지금까지 총 40개, 여기서 30개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10개를 한 게 있어서 합쳐서 40개,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을 경험한 거, 3명 이상을 가정에서 해봤건 교회에서 해봤건 상담을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그걸 이제 또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아 이제 내가 남을 좀 가르칠만 하겠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내가 이제 라면 좀 끓여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남 얘기 좀 내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가정교회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딸, 아들, 뭐 엄마, 아빠 뭐 다 해서 아는 사람인데 이제부터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겠다. 그게 좀 다 되면 그럼 이제 실습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1급을 배우는 거죠. 2급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2급 이상 그래서 실습생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래서 이건 해줘도 감사한 거라 돈을 받을까 말까 했는데 이건 좀 돈 받기가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해주는 게 또 유익한 거라 그래서 무료예요. 무료 어쩔 수 없이 무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인턴 상담에 몇 명 정도로 해야 되냐면은 10명. 인턴 상담으로 10명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 간사라는 게 있어요. 담당 간사는 뭐냐면 이거는 현재 진행되는 전문 상담사와 저랑 진행되는 그 피상담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보조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격려해 주는. 그게 이제 담당 간사라고 해요. 그래도 이제 실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인턴 상담은 나 혼자만 하는 건데 담당 간사는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에 옆에 붙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담당 간사는 그 사이에 껴서 그래서 저랑은 금요일, 토요일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럴 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만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 사연이 다양해요. 뭐 가정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과적인 질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잘 대응을 해주고 진행은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그 상황만 잘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딱 경험을 쌓는 거죠. 인턴 상담은 이제 자기 혼자서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것도 제가 끼지 않아요. 혼자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턴 상담 담당 간사를 하게 되는데 상담 신청은 요 세 가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전문 상담 신청하든 일반 상담 신청하든 인턴 상담 신청하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 차등을 두어서 전문 상담보다는 일반 상담이, 그다음에 일반 상담보다는 인턴 상담이 좀 더 저렴한 상담료로 진행되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전문 상담은 상담료가 6만 원이고 일반 상담은 3만 원, 인턴 상담은 무료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도 그 전문 상담 6만 원이 그냥 처음부터 6만 원 한 게 아니라 이게 무료에서부터 무료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그리고 이게 올리는 기준은 뭐였냐면 한 달이 차면, 한 달이 밀리면 그러면 올린다. 왜냐하면 이제 무료로 하고 만 원 하고 2만 원 하고 이럴 때는 막 두세 달까지 하려고 했던 데가 꽉꽉꽉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시급한 문제,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돈을 올리다 보니까 자연히 문제도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정신과는 10만 원이거든요. 심리상담은 10만 원부터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신과 심리상담보다는 싸. 그다음에 정신과에서는 그보다는 좀 적지만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는데 약값이 또 들고 혹은 또 약과 처치, 뭐 검사, 뭐 부대 비용 하니까 그것도 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걸 약을 안 먹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또 그러면 또 싸.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상담을 안 받다가 하는 사람은 이게 좀 어려워도 이미 그게 많은 어떤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여기에는 이런 게 있네 하고 이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6만 원도 이제 이렇게 차게 되면 뭐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6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거는 참고로 그거는 뭐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얼마를 받을 건지는. 나는 뭐 이 정도 받아야겠다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혹시나 상담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상담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이유는 상담사를 훈련받는 사람이 상담에 참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 훈련 받는 사람이 어, 기회가 있어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기관에서 또 그게 같이 이제 공유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구정용 목사님 얘기했는데 구정용 목사님이 혼자서 상담실을 다 한다. 이건 앞으로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구정용 목사님이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키우느냐? 강의는 이제 소원상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그 다음에 실습은 이제 데리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습 기회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인턴 상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정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전문 상담으로 자기가 하되 안 되는 것들은 인턴 상담으로 줘서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배우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이제 저렴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저렴이 아니고 무료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다 보면 누구도 있냐면 초등학생도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뭐 그런 어떤 취약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데 전문 상담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 사이에서 하려고 할 때 의료적인 부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특진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인턴 레지던트들을 통해서 진료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뭐 전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사와 직결된 거다 하면은 진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사소한 뭐 그런 어떤 증상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증상들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맞죠. 그래야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상담 받는 사람들에게도
상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상담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전문 상담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턴으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다음에 인턴을 끝내고 일반으로 올라온 사람이 없으면 또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여튼 기본은 전문 상담. 전문 상담이 있어야 인턴 상담도 존재하고 일반 상담도 존재해요. 근데 전문 상담이 없이 인턴 상담만 한다. 그러면 상담 기관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상담 기관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전문 상담이 있어야만 해요. 그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구정영 목사님은 인턴 상담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게 일반 상담도 해보셔야 되겠네요. 일반 상담 여기서 일반 상담도 해보셔야 그래야 본인이 전문으로 올라가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실 수가 있겠어요. 일반 상담에서 전문 상담 올라가는 거는 계속 해보다 보면 돼요. 상담 시간이 늘어나면 돼요. 딱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하다 보면 1급 이제 배울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배우느냐? 사례를 통해 배워야 돼요. 사례가 강의예요. 사례가 교재예요. 사례를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저도 사례를 무지하게 많이 경험해 봤죠. 그래서 2005년도부터 졸업하고서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했죠. 10년 동안 무료로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별의별 문제 하여튼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해봤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할 수 있겠다 하고 또 이렇게 됐던 거니까 시간에 있어서는 전문 상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내가 해보겠다 의지가 있고 그냥 일반 상담으로 꾸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전문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 아직은 좀 시작이지만 우리 이영민 사모님이 내가 일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면은 그럼 감당하는 이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게 되니까 이제 그런 전문 상담을 가는. 근데 뭐 자리가 없다 혹은 내가 새롭게 할 어떤 형편도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일반 상담이 되는 거고. 이사들이 사장 되는 건 자리가 있어야 돼요. 다 이사란 말이에요. 이사면 이사로서 수준은 된다는 건데 그 중에 사장 되는 사람, 대표 이사 되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 혹은 기회가 되는 사람, 여건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걸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숙련의 어떤 수준에서 기회가 될 때 전문 상담이 되면 이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각각의 상담은 회기별로 나뉘어 신청될 수 있습니다. 4회기 혹은 1회기가 기본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뭐 3회기도 해봤다, 5회기도 해봤다 근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했어요. 4회기 아니면 1회기. 4회기면 한 주에 한 번, 4주, 한 달 하는 거예요. 4회기를 신청하면. 한 달간 우리가 해본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게 4개에 맞춰졌거든요. 4개에 4에 맞춰져 있어요. 죽을 사가 아니라 과정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죽을 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인식, 원인 이해, 방법 적용, 변화 형성 하면 이건 4개. 기승전결 해도 4개. 다 이 넷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4회기 하시면은 이제 목표가 4회기에 끝낸다. 그 상담 받는 사람 항상 빨리 끝내주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4회 끝내는데 한 회라도 이제 길어지면 그 과정이 길어지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몇 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기본 상담의 과정이 기본 상담의 과정 혹은 단계가 4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1단계 문제인식 2단계 원인 이해 3단계 변화 형성 방법 적용
제가 잘못했습니다. 3단계 방법 적용. 그 다음에 4단계 변화 형성. 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단계를 만들어 나갔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단계가 정해져요.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의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1, 2 과정, 3, 4 과정, 5, 6 과정, 7, 8 과정. 그래서 각각의 과정이 있어요. 각각의 과정은 뭐 나중에 계속 배우시겠지만 영역, 그다음에 유형을 찾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과 욕구를 찾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적절한 은혜와 거기에 따른 결심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글팔은 실천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선순환할 수 있는 사역을 생각하는 거고. 자, 이렇게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4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한 번에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영역을 찾고 유형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찾고 욕구를 찾고, 그러면은 4번이 돼요. 그럼 4회기에 끝나요. 그런데 얘기가 길어지게 돼서 이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1회를 했고 2회, 그다음에 3회, 4회 하면 이게 상담이 끝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1회 하고 여기서 2회를 했다. 그러면은 자연히 이게 3회, 4회, 5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늘어난다. 그럼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횟수를 정하는 거라 상담 횟수를 초기에 몇 번 해야 끝납니다.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항상 물어봐요. 몇 번 해야 될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걸 맞추려고 한다면 4회기에, 아니면은 늘어나서 그게 이제 8회기가 돼요. 아니면 또 늘어나서 더 12회가 되고 16회가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넉 달, 6달, 6달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언제 끝나느냐? 이제 이 단계들이 다 끝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하는 거고, 본인이 하다가 아니 난 못하겠다 하면은 자기가 끊는 거고, 그걸 상담 중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하면 종결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아니 전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단이 되기도 하고 종결이 되기도 하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4회기 예약하고 1회기 예약하고 상담 횟수 예약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상담 신청 페이지에 보시면 각각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4회기를 선택할 거든지 1회기를 선택할 거든지, 전문 상담에서 인턴 상담도 4회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1회기를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1회기는 한 번 예약을 하는 건데 4회기는 4번을 예약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밑에 거는 세션이니까 나중에 세션 얘기할 때 해드리고, 신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1회기는 대개 상담의 성격이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이고, 그다음에 1회기 상담 이후에 지속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4회기 이상의 상담 신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끝날 때쯤 이제 추가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참 좋았으면 전 그럼 4번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면 한번 해봤는데 좀 별로였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청이 돼요.
이러한 상담 기간은 상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진행되거나 혹은 피상담자가 더 이상 상담을 받고자 하지 않을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 경우, 이거는 상담 문제가 완전히 진행되는 경우, 전자의 경우, 이게 말이 조금 틀렸네요. 전자의 경우 상담 종결로 마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진행되는, 마치게 되지만 상담자 협의 없이, 이 말은 그런 말이구나. 더 이상 피상담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지 않을 때까지. 요거는 상담자가 상담 중단했던 경우. 요거 예전에 썼을 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하여튼 그 사람이 끝까지 오면 종결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중단이에요. 끝까지 오면 종결이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 협의를 하고 저는 그냥 문제 자체가 여기까지만 하는 것을 여기까지 저는 꼭 여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안 가도 되고 요것만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하에 이걸 하게 되면 그것도 종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끊는 게 중단이에요. 일방적으로 끊는 거. 왜냐하면 하다 보면 꼭 실천이나 사역까지 안 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문제고 그게 무슨 유형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게 아주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바꾸거나 아니면 그걸 변화시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무조건 실천 사역으로 가야만 종결, 완성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해보니까 영역과 유형만 알아도 감정과 욕구만 알아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종결로 치자 해가지고 종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상담을 받고자 하지 않을 때 이 경우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두 가지 경우 모두 상담 종결. 이것도 상담 종결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담 종결. 더 이상 상담을 받고자 하지 않는 이게 상담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중단할 때까지 마치고자 할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다 종결이에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해보고 싶어요. 하면 그런 종결 욕구가 뭔지 알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종결. 그런데 협의 없이 추가 상담을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그냥 끊었다. 더 이상 연락이 없다. 그러면 상담 중단. 그래서 종결은 종결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하는 걸로 하고 추가 상담은 하지 않고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럼 종결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결되거나 중단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 상담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요 내용, 요 상담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이은미 사모님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되고 있나요? 어색하진 않으세요? 이게 되게 후에 배웠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눈을 뜨시는 거라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은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션 종류, 특별 상담. 근데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서 한번 쉬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를 좀 진행하도록 하죠. 세션 중 전까지 잠깐 쉬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